퀴즈노트. 내일 파자마 파티 준비물. 아버지 재활병원 예약 확인, 약 재고 확인, 요양보호사 교체 일정. 이걸 다 챙기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그동안 이름이 없던 기획노동, 이 낯선 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접하셨을 때 이것도 노동이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돌봄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냥 되게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수반되는 정신적 과정은 우리가 다 빼고 살림과 돌봄은 육체적인 행동이라고 그동안 봐왔구나. 기획노동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것이 기획노동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담의 대상으로 논의가 되는 일조차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가 됐다고 해봅시다. 집 근처에 뭐 보낼 만한 유치원이 어디 있는지 그 목록을 뽑아야 되고, 각 유치원의 설명회도 이제 다니시죠. 맞벌이 부부면은 등하원을 어떻게 시킬지 이 방법도 이제 고민해야 되고, 늦게까지 돌봐주는 데도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번 달 생활비 관리는 잘 되고 있나, 일주일치 식단을 짜가지고 장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가야 되나, 뭘 살까, 그다음에 애가 지금 신발이 작지는 않나, 이런 모든 집안일과 관련된 게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끝도 없고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도 되고, 그 복잡한 머릿속, 이것이 기획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 이 보이지 않는 노동. 그런데 이 일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평가할 때 다 시간으로 해요.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만 평가하는데, 요리하는 시간 이전에 식단을 짜고 장을 보고 하는 정신적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거는 포함되지가 않잖아요. 한 회사의 그 역량이나 업적을 평가할 때 뭐 CEO의 리더십이라던가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 다 빼고 공장 돌아가는 것만 갖고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이름을 붙이고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벌이 부부의 기획노동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실행노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기획노동은요? 실행보다 기획에서 격차가 더 큽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기저귀 교체 시기를 제가 말해줘야 알아요. 칫솔도 교체할 때가 됐다고 제가 말하면 호응은 하지만 본인 일처럼 찾아서 사지는 않아요. 미국에 이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실험 대상자들한테 깨끗한 방하고 좀 지저분한 방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방이 깨끗하고 이 방은 좀 지저분해라는 걸 알아보는 눈은 남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주인이 뭐 제니퍼라는 여성이야 라고 할 때, 이 방의 주인이 뭐 존이라는 남성이야 라고 할 때보다 더 지저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여성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대가 이미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경험의 차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된 결과이지 이게 성격의 문제라던가 뭐 본능의 문제라던가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들은 자기가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노르웨이에서 한 커플이 그것 때문에 엄청 이게 갈등이 많아서 남자가 개발자였는데 이걸 측정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여주겠어.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여자친구가 60% 이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많이 해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세제가 언젠가는 떨어질 테고 수세미도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행주도 한 번씩 삶아야 되고, 이런 거 빼고 그냥 그릇 씻는 행위만 가지고 설거지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누군가는 계속 또 손이 가는 거잖아요. 여행 갈 때도 남편이 계획 짜고 저는 짐 챙기는 거잖아요. 아이 생기고 나서는 준비할 게 훨씬 많아졌는데 남편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큰 기획들은 남편이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돌아가는 루틴한 뭐 그런 쪽은 아내가 하고 그런 식으로 분담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인 분담 아니냐. 차를 바꾼다던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본다던가 이런 기획노동을 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큰 기획노동하고 매일매일 밥 먹고 아이 챙겨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일상적인 기획노동이 사람한테 끼치는 그 정신적 부담이라던가 영향이라던가 피로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차 바꾸는 건 내가 기획부터 다 해라는 것 가지고 그 일상적인 기획노동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쇄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내가 잘할 수도 있고 남편이 잘할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한테 몰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걸 또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이제 두 동료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같이 협업하는 동료가 상대방한테 이거 뭐 어차피 네가 잘하니까 내가 더 해봤자 네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는 네가 해. 이렇게 말하면 이 협업이 가능할까요? 집에서 똑같아요. 처음부터 뭐 설거지와 육아에 이게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닌데 그거를 당신이 잘하니까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도 있어요. 내가 이 일에 서투르다, 잘 못한다 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부르는 용어가 무기화된 무능력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한테 그런 것을 하는 일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기획 노동을 잘 나누게 된 남성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회사 남자 후배가 아내 출산이 임박하자 베이비 페어에서 살 목록을 엑셀로 정리했는데 저보다 더 준비를 잘했어요. 지금 육아 2년 차인데 아이 발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일과 물품 목록을 너무 잘 알아요. 최근에는 그걸 엑셀로 정리해서 출산한 여자 후배에게 물려줬다고 해요. 그만큼 양육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쓰니까 다 아는 거죠.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면 가족 중 누군가는 보호자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뇌출혈 환자는 재활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2주가 지나서야 운동을 시작했어요.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여태 속상해요. 자녀들의 이 양육 관련된 육아에서의 분담하고는 좀 많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모들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멸을 향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주는 좀 심리적 부담? 이런 게 좀 크고요. 치매가 걸리신 부모를 돌보게 되는 경우에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해요. 나한테 닥치게 될지도 모를 나의 미래를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들춰보게 된다. 딸이 있으면 딸한테 가거나 아니면 전부 다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인 자녀가 있으면 비정규직한테 가거나 아니면 뭐 다 결혼했는데 비혼인 사람이 있으면 비혼한테 가거나 그렇게 가족 안에서 핑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억울해진다라는 거고 뭐 일본에서 하는 것과 같은 케어 매니저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돼서 이 모든 부담을 온전히 다 가족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는 순간 엄마들이 공통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달렸어요. 아무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 아무 이정표도 없는데 스스로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냥 내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 어머니는 그 아이가 스펙트럼 장애하고 그다음에 ADHD 그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를 많이 움직여서 좀 기운을 뺀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운을 빼야 되냐 그거는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엄마에게 달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혹한 부담을 짊어지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교육 방법을 잘 못 골라서 아이에게 더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같은 불안이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산에 데리고 다니는 게 맞는지 혹시 아이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 이 어머니는 아들의 같은 반 아이 32명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하교하면 웃으며 맞이해야 하니까요. 웃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거 아세요? 저출생, 경력 단절, 돌봄 공백.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의 이면.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요, 해마다 예외 없이 그 출산과 양육과 가사 부담이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다 맞벌이 하면 다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같이 하죠. 바람직한 변화인데 기획노동까지 포함해서 같이 나누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여전히 혼자 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전보다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다는 분들은 전 세대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많이 하느냐 아니냐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주로 비교 대상을 아버지, 어머니에서 찾아요. 내가 아내만큼 하는가? 또는 내가 남편만큼 하는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이게 지금 이만큼 나눈 게 공정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주간회의를 하면 어떤가요? 이번 주에 아이 이런 알림장이 왔는데 이걸 챙겨야 해.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챙길까? 같이 얘기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거는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고 나는 괜찮은 일이야. 또 나는 이건 정말 하기 싫어. 이런 거 같이 좀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기획노동이구나 라는 걸 알기만 해도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내가 헛짓을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었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획노동 때문에 힘드셨다면 그거 당연한 겁니다.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맞벌이 부부의 아내, 부모님을 홀로 돌보는 자녀, 이정표 없는 길을 설계하는 장애아 부모. 이들이 매일 하는 이 일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작가는 이 이름 없는 노동을 찾아다녔습니다.